작년에 입원했거나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병원비를 많이 내셨다면 8월 말부터 꼭 확인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병원 한 곳에서 낸 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을 모두 합쳐서 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보다 많이 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이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수백만 원을 냈는데도 환급액이 거의 없고, 어떤 분은 이미 등록한 계좌로 자동 지급되지만, 어떤 분은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부터 돌려받는지, 계산에서 빠지는 병원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안내문을 받았을 때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까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생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작년에 입원했거나 큰 수술을 받았거나 한 해 동안 여러 병원을 꾸준히 다니셨다면 마지막 확인 순서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돈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병이 생기거나 입원이 길어지면 이 본인 부담금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사람이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을 모아봅니다. 그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내가 부담할 병원비의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보다 더 낸 돈을 다음 해에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 돈을 주는 지원금이라기보다 내가 이미 많이 낸 병원비 가운데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가구 전체 병원비를 한꺼번에 합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같은 건강보험에 묶여 있어도 각자 낸 병원비와 각자 적용되는 상한을 따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 선생님이 2025년에 허리 수술을 받고 이후 재활치료와 약국 이용까지 이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병원 한 곳에서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 260만 원을 냈고, 다른 병원에서 110만 원, 약국에서 50만 원을 냈습니다. 적용 대상 금액을 모두 합치면 420만 원입니다. 김 선생님의 개인별 상한액이 170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420만 원에서 170만 원을 빼면 250만 원이 남습니다. 이 250만 원이 상한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다만 이 사례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병원비 가운데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단이 개인별 보험료 수준과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확인한 뒤 최종 환급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원이 한 곳이냐, 여러 곳이냐가 아닙니다.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적용 대상 금액도 한 사람 기준으로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병원에서는 많이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더라도 1년 동안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한액은 얼마일까요? 2025년 진료분의 일반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뉩니다. 낮은 구간부터 89만 원, 110만 원, 170만 원, 320만 원, 437만 원, 525만 원, 그리고 826만 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집니다. 같은 300만 원을 냈더라도 상한액이 89만 원인 사람과 320만 원인 사람의 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지금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 건강보험료 한 번만 보고 내 구간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연간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연간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공단이 개인별 구간을 확정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2025년 상한액은 141만 원부터 최고 1,074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장기 입원이 있었다면 일반 상한액 표만 보고 예상하지 마시고 공단이 확정한 개인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통장과 카드 명세서를 보니 지난해 병원에서 600만 원을 썼는데 왜 환급 대상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병원에 낸 모든 돈을 합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대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빠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MRI 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과 같은 비급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병원급 이상, 2인실과 3인실 입원료, 한방추나요법 본인 부담금 등도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총 병원비 600만 원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이 180만 원이고 나머지가 비급여였다면 계산의 출발점은 600만 원이 아니라 1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맨 아래 결제 금액만 보는 것보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서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조회 결과가 없더라도 바로 오류라고 생각하기 전에 비급여와 저해 항목이 많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한 해 동안 낸 적용 대상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을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 결과를 보면 병원 이용이 많은 고령층의 비중이 큽니다. 직전 공식 결과인 2024년 진료분에서는 65세 이상 수령자가 전체 대상자의 57%였고 전체 지급액의 96%를 차지했습니다. 이 숫자는 올해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한 통계가 아니라 이전 진료 연도의 실제 지급 결과입니다. 그러니 65세 미만이라고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65세가 넘었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실제로 얼마의 적용 대상, 병원비를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수술, 항암치료, 장기간 입원, 꾸준한 외래치료처럼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했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같은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서 이미 병원비를 적게 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한 해 동안 낸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가 초과분까지 먼저 낸 뒤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병원의 최고 상한까지만 나에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는 사후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더라도 일부 금액은 이미 병원 단계에서 처리됐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병원과 약국을 이용해 한 곳에서는 최고 상한을 넘지 않았더라도 연간 합계가 내 개인별 상한을 넘으면 다음 해 사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장기 입원자의 경우에는 계산과 지급 시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 병원에서 이미 상한 처리를 받았는지 여러 병원의 금액을 합친 뒤 사후 환급을 받는지에 따라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확인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전년도 보험료 정산을 반영해 매년 7월에서 8월경 최종 확정됩니다. 그 뒤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5일입니다. 현재 2025년 진료분의 최종 대상 인원, 평균 환급액, 정확한 안내문 발송 시작일은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보이는 평균 131만 원이라는 숫자를 올해 확정 금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숫자는 2024년 진료분 지급 대상자들의 평균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024년 진료분 지급 절차가 8월 28일부터 시작됐고 29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올해도 정확한 일정은 새 발표를 확인해야 하지만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8월 말부터 공단 안내문과 공식 조회 화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내문이 오기 전부터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조회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되면 무조건 신청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두 경우로 나눠보면 쉽습니다. 먼저 본인 부담 상한제 지급 동의 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직전 지급 결과에서도 사후 환급 대상자 가운데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사람들은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안내됐습니다.
반면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공단이 보낸 지급신청 안내문을 확인하고 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등록한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계좌번호가 바뀌었다면 자동 지급만 기다리지 말고 공단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는데도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투에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라고 적혀 있다면 광고 우편물로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미지급금 조회와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태건강보험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계좌는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치매나 의식불명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위임장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고객센터나 지사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그리고 문자나 인터넷 검색 광고를 통해 들어가기보다 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앱 차이누7717-1000을 이용하십시오. 환급을 빌미로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에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화면에서 조회했는데 금액이 없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아직 2025년 진료분 최종 정산과 지급 발표가 나오기 전인지 확인하십시오. 8월 초에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총 결제 금액과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보셔야 합니다. 비급여가 많았다면 카드로 낸 금액은 커도 상한제, 계산 금액은 작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병원에서 이미 사전급여로 처리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미 병원 단계에서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했다면 나중에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본인 명의가 아니라 가족의 병원비를 합쳐서 생각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상한제는 진료받은 사람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준비해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단이 실제 적용 대상 금액, 개인별 상한액,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확인한 뒤 최종 결과를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실제 확인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에 입원이나 수술, 장기간 외래 치료처럼 병원비가 많이 나갔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두 번째, 한 병원만 보지 말고 1년 동안 이용한 여러 병원과 약국의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총 결제 금액 가운데 비급여와 저해 항목이 많았는지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8월 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T의 건강보험 앱 첨자771-1000을 통해 대상 여부와 지급 동의 계좌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다섯 번째, 공단에서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광고 우편물로 생각하지 말고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십시오.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느꼈다면 내가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여러 병원에서 낸 금액도 합산되고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병원비 총액이 컸다고 무조건 환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급여와 제외 항목을 빼고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으로 계산한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난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던 분들은 댓글에 병원비 확인이라고 남겨주세요. 정확한 2026년 지급 일정이 공식 발표되면 이어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